한국전력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5.7% 감소했습니다. 두퐁T 회전율은 4회전, PBR은 0.75 상태입니다. 태양광 전력 구입 단가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자 생전 우선순위에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일본 에너지 전문가의 불편한 진실은 한국전력 분석을 통해 거의 유사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국영입니다. 좁은 땅에 지역별 민영화는 불필요할 것이며 향후 원전 발전량 비중 증대를 표해야 할 것이다. 또한 AI 반도체 전력 수요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아름다운 간판 ESG에서 한국 국민도 확실히 거액의 청구서를 계속 분할 납부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저는 분석을 통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사업기업입니다. 본사는 나주시 전력로 55번지 빛가람동 120번지입니다. 55 길이 있네요. 한국전력은 그 전기 판매 부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사업 부분, 화력 발전 사업 부분, 기타 사업 부분으로 소개되어 있고, 자회사 쪽에서는 발전소 설계,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정비, 원자력 연료 가공,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 전력 ICT 서비스 한전 KDN, 해외 전력 사업 및 관련 투자 사업 등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3,250원으로 1년 전보다 14.4% 내려갔습니다. PBR은 0.75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18.2%, 한국산업은행이 32.9%, 국민연금공단이 6.91%, 외국인이 21.1%인데 검색 당시 JP모건이 역시 뜹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 원가 회계 결과하고 같습니다만은 인식의 방법이 다르죠. 매출이 44조 9,96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 상반기보다 1%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슬롯율은 0.8%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는 5.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2로서 0.18%가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1,228억 원으로 25.7%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의 부분에서 금융수익이 1조 610억 원이나 됩니다. 배당급 수익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크게 투자한 데가 한국가스공사인데 또 자회사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주종이라서 그 세전이익은 3조 2,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그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원재료 사용량입니다. 재고 증감은 반영이 안 되고요. 재고자산 합계는 2,643억 원으로 연초보다 19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원재료의 사용액이 527억 원, 이것은 발전에 들어갔다기보다도 기타 사업에서는 원재료라고 보여집니다. 구입 전력비가 37조 7,501억 원, 이것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원가 재료비 37조 8,0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운영경비가 5.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9,710억 원을 뺀 4조 994억 원이
현장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입 전력 비율이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구입 전력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추론하겠는데 1차에서는 좀 모순이 추론과는 약간의 모순이 나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 자체입니다. 하도 길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좀 맞춰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비용 등등은 여기 표기 과목 소개라고 한 것까지 핵심 비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 운영 경비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수선비 6,292억 원, 619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 경비가 2,75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것은 현금이 22억 3,500만 원 줄었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193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갭이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처분이익 등을 가감한 결과는 188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한수원 원자력 발전의 연료봉 뭐 이런 거면은 이런 거보다도 특수자재가 있긴 있는데 그거하고 뭔가 연결된 거 아닌가. 수명은 있는데 핵 연료봉 이런 것들의 감모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나중에 연관할 때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9,695억 원 집행이 돼서 5.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2,949명으로 296명이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평균 임금은 8,450만 원, 3.9% 상승 예정입니다. 굳이 또 노동 생산성 한대면은 5%가 감소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거꾸로 12%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직원들은 월급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의미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노동 능력은 생산량에 대한 선형 함수가 아니라 인원 충원 또는 감원 결정에 따른 단계적 함수일 뿐이다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두퐁 T회전율이 3.97, 4회전 86.4%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율도 0.8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은 0.31인데 연간 하더라도 0.62라고 한다면은 제조업으로 치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설비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전력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한전의 기준이 그냥 기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발전 사업은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6개월에 4.3회전,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3.9회전. 매입 채무가 항상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8.7%로 11.7% 하락했습니다. 자, 이 제조업 기준으로 두 가지가 다 하락했으니까 굳이 무리하게 적용하더라도 회계 투명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전력 구매 단가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 구입 단가가 인상이 됐느냐? 3% 평균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 전력 구입 단가가 그 발전 자회사별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싼 게 96원 47전, 17.2% 가격을 올렸습니다만은 그간 너무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올려 중고로 돼 있고요. 나머지 화력 발전은 전부 다 발전당 구매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화력 발전 단가는 4.3% 4%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 뭐 이런 등등으로 하면은 평균은 3% 전기료가 높게 구매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화력 발전은 내려갔는데 원자력 발전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결과를 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0.7% 인하를 시켰습니다. 발전자에서 원재료 구입 단가를 또 별도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전 연료 경수로는 11.9% 거꾸로 내려갔고요. 원전 연료 중수 쪽은 6.7%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어도 한전의 판매 단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NG 평균은 4.7%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유연탄, 무연탄 11.4% 석탄 발전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LNG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일반용 LNG, 우리 소비용 LNG 가격도 인하가 됐을까? 이것은 한국가스공사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경제 생활에 전기와 가스가 매우 에너지로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이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겠습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 중에서 단가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입량이 있고 구입 전력비가 있어서 키로당 매입 단가가 공시가 됐죠. 그런데 매입 비중이 원자력은 22.2%, 그 다음에 화력발전이 35.2%, 그 다음에 PPA, DR 이런 거 있는데 그냥 태양광 에너지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42.6%.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 구매를 하는데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만 주로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요것을 적용해 보면은 태양광 에너지가 137원 15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태양광 발전 비중 때문에도 높은 전기료를 낸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1분기에는 159원 20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한 2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139원 33전인데 137원 79전이었죠. 이게 화력 발전 단가가 구매 단가가 좀 올라가고 태양광 발전 단가는 좀 내리게, 그 대신 구매 비중이 39.5%인데 42.6%, 가격을 내리는 대신 전기를 더 많이 구매를 할게, 이렇게 된 건지, 재고가 있는 게 전력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1분기 재생에너지 등 매입 비중 및 단가가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분석을 보면 비중은 더 올리고 매입 단가는 내려간 거로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단가하고
보다는 훨 비싼 거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 단가하고는 거의 유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T회전율 하락했고 슬픈율 하락해서 순방향 투명액의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구입전력비가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돼야 되는데, 구입전력비 상승했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은 패스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위 6조 4,852억 원.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7조 4,471억 원. 사업활동 전체로 최종 유입된 돈은 2조 6,8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한테 1조 5,540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74.9%,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경영권을 빼앗겼을 텐데 정부기업이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레버리지율은 좀 내려가긴 갔습니다. 그리고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9,899억 원으로서 배당금 0.9%, 제 생각에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0%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익배당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7.0 올라갔고요. 이익잉여금률 279.5%로 이것도 상승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입니다. 회사 자산 규모가 146조 7,4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자본 합쳐서 자산 규모하고 동일한 금액이고요. 여기 그 단기 차입금들 거의 40조 원, 장기 차입금은 45조 원, 그러니까 95조 원가량이 그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상반기 실적을 통해서 연말 매출액 예측합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100%, 영업이익도 1 더하기 100% 해서 슬픈율로 나누면 89조 9,922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90조 원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고요. 전년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얘기했다면 90조 9,229억 원을 예측했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95조를 했습니다. 4.8% 제가 낮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조금 더 플러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동절기에 전기료를 더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예측의 퀄리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손익분기점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전년도에는 7.5월이면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8.5월로 1개월 늦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이익은 좀 줄어들 것 같긴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동절기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고 104% 정도 1 더하기, 그래서 91조 7,921억 원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우수리 떼고 91조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이게 91조 7천억 하면은 12.4인가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제가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91조 원 한다면은 12.1, 그러니까 1년이 넘어버리는데 요거는 노력 결과에 따라서 앞당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은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참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구매 전력 단가를 그 믹스 계획을 잘 해가지고 원전 구매 단가를 좀 올려서 전반적으로는 구매 단가를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가 일부는 또 인상이 되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뭐 그런 어떤 그 가격 조정 기능으로 해서 매출이 91조 6,600억을 한다면은 한 3조 8,336억 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ESG 이것은 뭐 스루프 회계보다도 ESG 2015년에 한국 세라튼 워커힐에 와서 ESG를 강조하고 포용 자본주의를 얘기했고 인클루시브라고 그러나요? 캐피탈리즘을 얘기했는데 단 8년 지나서 그 블룸버그하고의 그 대화에서 다 이게 그 말장난 아니냐. ESG가 지금 다 그 흰색 페인트 칠하는 아무것도 그 밑에는 그 노력한 거 없이 겉에다만 흰색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ESG 쓰레기통에 버리자라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스스로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ESG 태양광 그만해라. 그 땅도 좁은데 뭔 그렇게 태양광을 해가지고 녹지 없애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양광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 폐기물을 어떡할 거야. 그거 환경 악화가 엄청 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